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이번 한 주 동안 6차례에 걸쳐서 전세 사기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 등을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사회부 김예림 기자와 함께 못다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기사가 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내용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인천 미추홀구의 소형 아파트 3곳입니다. 예. 수법은 모두 같았습니다. 아파트 대부분을 한두 명의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는데 모두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서 건물이 차례차례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제가 직접 아파트 찾아갔을 때요, 건물 1층 우편함에 경매 법무사가 보낸 홍보 우편물이 곳곳에 꽂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한 동의 등기부 등본도 다 떼봤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주 이름이 대부분 겹쳤고요. 그리고 경매가 넘어간 건물의 경우에는 1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은행이 1순위로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다 날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세입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건물주는 올해 초부터 네. 보증금을 많게는 몇 천씩 또 올려받고 또 신규 계약까지 맺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고의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뻔히 알면서 사기를 벌였다는 건데요. 특히 제가 만난 세입자분들 중 한 분은 2년 뒤에는 방을 빼고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경매로 넘어가면 제가 최소 변제금 2,7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2,700만 원 갖고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냐고. 특히 경제 능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여서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전세금을 몽땅 날리게 되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피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많다고 하니까 더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게 보도된 내용보다 더 많은 게 있다면서요? 네, 경매에 넘어간 뒤에 자칭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 이 부분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는 위임을 받았고 이 채권을 샀기 때문에 이제 이 건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심전세를 권유하면서 자기네들이 그걸 하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 전세 대출로 2억 5천만 원을 받아오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돈으로 근저당권도 갚고 경매도 취하하고 세금도 다 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경매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이 부동산 컨설턴트랑 그리고 집주인, 중개인이 모두 한통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불안감을 조성해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네, 중개인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중개인도 범행에 공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세입자들은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건물마다 자그마치 1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잖아요. 정말 많은 곳은 1억 7천까지 잡혀 있었거든요. 계약을 할 때 세입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중개인이 이행 보증서까지 써주며 안심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집주인이 여기 말고도 건물이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부자라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일이 터지고 보니까 이 이행 보증서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심쩍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세입자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계약한 부동산 보조중개원하고 지금 주택관리사 저희 아파트에 관리비 내는 내역하고 보면은 이름이 동일해요. 동일한 걸로 봐서는 이게 한통속이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이런 똑같은 사건이 이 근처에 30곳 정도에서 벌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서는 중개인 사람이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집주인이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 아파트 관리인인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실제로 전세 사기에서는 중개인이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전국에 빌라 수백 채를 가진 빌라왕 사건을 얼마 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여기서도 전세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세금을 체납해서 세입자들이 전세 자금을 날리게 된 사건인데
중개인이 이런 사정을 다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중개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앞선 인천 사례에서 실제로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빌라왕 떠들썩했던 세모녀 사건도 그렇고요. 요즘 전세 사기 사례를 보면 점점 더 교묘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데 어떤가요? 네, 전세 사기 건수 자체가 늘고 있지만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점점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직적인 무자본 갭 투자 사기 유형이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세모녀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예거든요. 예. 이거는 자료를 띄우고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건축주와 중개인, 임대인이 한 조직으로 움직이는 건데요. 가장 이제 아래에 있는 중개인이 건축주와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을 모집하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 왼쪽에 있는 건축주가 1억짜리 빌라가 있는데 잘 팔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 브로커 역할을 하는 중개인이 이런 물건을 찾아서 이제 공모를 하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대인도 새로 구하고요. 그리고 먼저 건축주가 임대인한테 이 빌라를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인은 여기에 3천만 원을 더 얹어서 1억 3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거죠. 이 3천만 원은 일종의 프리미엄인데요. 1억은 건축주가 가지고 이 프리미엄은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세입자가 나갈 때가 되면 이제 보증금이라든지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이미 보증금은 자기들끼리 다 나눠 가졌잖아요. 이제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제 자기는 돈이 없다고 이제 나몰라라 하는 거죠.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 오든지 아니면은 보증금 대신 지금 살고 있는 빌라를 가지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만약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공사 측에서 이제 보증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팔리지도 않는 깡통 전세주택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네, 막상 돈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막막할 것 같은데 문제가 또 막상 범인을 잡아도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떼먹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집주인이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지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집주인은 거의 100% 민사를 주장을 합니다.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후속 임차인을 구해오면은 이제 이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갚는 게 관행적인데 이게 무슨 사기냐는 거죠. 그래서 단건으로 보면 이 전세 사기를 입증하기가 고의성을 특히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 건수가 단기간에 엄청나게 불어날 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투자라고 해도 이제 한 해에 5천 채를 사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세 사기에 전국적이고 통합적인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국토교통부와 협업에 나섰습니다. 주택 보유 현황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이제 데이터를 넘겨받아서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준 이 전세 사기 외에도 또 새로운 수법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수법인가요? 네,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소식이었는데요. 네. 이제 하다 은행까지 뚫렸습니다. 이제 한 인터넷 은행에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점이 없는 인터넷 은행의 특성상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대출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기단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이제 SNS를 통해서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이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위로 전세 계약을 맺어서 대출금을 챙기는 거죠. 주로 깡통주택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 자체가 이제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의 전반적인 연령대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사건이 이제 세간에 드러나게 되고 이제 경찰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게 네. 이제 말단 조직원이 이제 자수를 하면서 밝혀진 건데 이 조직원의 나이도 만으로 19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주로 이제 대출금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자금이 정말 이제 취지와 맞지 않게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깡통 주택이면 이제 전세를 끼고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건데 살고 있는데도 새롭게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취재를 할 때 이 부분이 의아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이 주택에는 기존의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중으로 허위 계약을 맺은 건입니다. 근데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설명해드린 해당 은행의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집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하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전입 신고도 원래는 기존의 세입자가 이사를 간 뒤에 해야 하지만 그런데 미리 받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민센터에서는 내부 시스템으로 그 집에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 시기가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또 많지 않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미리 받아주는 겁니다. 제가 주민센터 한 10곳에 물어봤는데요. 반 정도가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면 계약이 시작되는 날부터는 전입신고를 받아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경찰은 며칠 전 그 총관리체계 주거지와 그리고 중간관리체계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또 중개인입니다. 중개인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대상이 된 깡통 주택이요. 이거 다 중개인이 마련해 준 거 그리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더 추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다양해지고 치밀해진 전세 사기에 경찰도 전방위 대응에 나섰는데요. 전국 시도청에 2,900여 개 전담 수사팀, 1,600여 명이 특별 단속에 투입됐습니다. 동시에 범죄 수익 추적, 환수 등 피해 회복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지금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찰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만 잘 알아두고 챙겨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전세 계약 전후로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예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